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과학 2단원 전기와 자기에서 전압과 전류 저항 사이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ohm의 법칙입니다. ohm의 법칙은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도체의 양 끝에 걸리는 전압에 비례한다라는 것인데,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전류는 전압에 그냥 비례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라고 나와 있죠. 앞에서 우리 전압계 얘기를 할 때 전압계는 무한 저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저항값이 클수록 전류는 잘 흐르지 못하게 된다. 저항값이 낮으면 전류는 잘 흐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봤을 때 이 그래프를 보면 일정하게 전압이 증가를 하면 전류의 값도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의 전압이 2배, 3배 증가를 하면 전류의 세기도 마찬가지로 2배, 3배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전기 저항입니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이고요. 저항이 생기는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금속 물질에는 자유전자가 움직인다라고 말을 했었죠. 자유전자라는 것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름이 붙었었습니다. 우리 금속으로 된 도선도 마찬가지겠죠. 도선 안에는 자유전자가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다가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 자유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때 그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저항이다 라는 것이죠. 그 저항은 전자들이 움직일 때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저항이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정확히는 원자 핵에 전기 저항이 생긴다 라는 것입니다. 저항이 작은 물질은 그만큼 원자의 수가 작다라는 말이고요. 원자의 수가 작다라는 것은 당연히 원자의 핵도 작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항이 큰 물질은 원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방해할 수 있는 원자의 핵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들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저항의 단위입니다. 전기 저항의 단위는 옴이라고 읽고요. 우리가 손으로 필기를 할 때는 이런 형식으로 쓰면 되고요. 1옴이라는 것은 1V 전압을 걸었을 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1A인 도선의 저항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류와 저항의 관계를 보면 여기에 전압이 같을 때라고 나와 있죠. 전압 값이 일정할 때 전류의 세기는 저항이 클수록 작아진다. 그래서 이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전류와 저항의 관계는 반비례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기 저항과 도선의 단면적과 도선의 길이와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길이가 동일하다라고 조건이 있을 때 전기 저항은 단면적이 감소할수록 저항은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차도로 비유를 하자면 차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동할 수 있는 차량들이 많아지죠. 하지만 차선이 좁으면 좁을수록 이동할 수 있는 차량들이 작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단면적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이동할 수 있는 양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값이 증가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단면적이 같을 때 도선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냐, 방해하는 길이 더 길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증가할수록 저항값은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면적은 저항과 반비례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길이는 저항과 길어질수록 비례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 저항은 길이와는 비례하고 단면적과는 반비례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전압과 전류가 나오고요. 도선 A와 도선 B가 있습니다. 이때 단면적은 동일하다. 도선의 단면적은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A의 전류가 2A, B의 전류가 1A라고 봤을 때 전압은 동일한 값이죠. 이때
도선의 길이 B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고, 또는 저항의 B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류의 값으로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전류는 어떻게 된다? 2A고 1A네요. 2A라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전류가 흘렀다. 그러면 도선의 길이가 B보다는 상대적으로 짧다라고 볼 수가 있고, B는 A보다 도선의 길이가 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더 2배 많이 흘렀기 때문에 도선의 길이의 B를 봤을 때 1대 2 비율로 도선의 길이가 나타나고, 저항의 B도 1대 2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압과 전류, 저항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V는 IR이라고 나와 있는 이 수식은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고, V는 전압을 나타내고 전류는 I, 저항은 R로 표현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는 R분의 V 또는 R은 I분의 V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또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 전압과 전류의 값을 제시를 하고 저항값을 구한다거나, 또는 저항과 전류의 값을 주고 전압값을 구해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류를 500mA가 있고요. 전압이 5V라고 할 때 저항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R은 앞에서 I분의 V라고 표현을 했죠. 여기서 I는 500mA입니다. 우리 1A는 1000mA다 라고 말을 했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0.5A가 해당이 되고, 전압 V 값을 5V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10ohm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은 10ohm이다 라는 것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입니다. 먼저 직렬 연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을 직렬로 연결을 하면 회로의 전체 저항값은 어떻게 되냐? 우리 앞에서 R이라는 것을 저항이라고 얘기를 했죠. 얘로 1ohm이라는 저항값을 가지고 여기 R2도 똑같이 1ohm이라는 저항을 가졌을 때 직렬이라는 것을 선을 하나로 연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서 도선의 길이가 증가하면 저항값이 증가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각각의 저항을 2개 따로 연결을 했지만 직렬로 연결했다. 이 말은 전류가 지나가다가 한번 방해받고 또 중간에 한 번 더 방해를 받는다. 이 말은 즉슨 저항이 길이가 2배 증가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을 직렬로 연속으로 연결을 했을 때 전체 값은 증가하게 되고, 저항이 증가하게 되니까 전류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반비례 관계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은 저항의 길이가 증가한 것과 같다. 즉 저항을 가지고 있는 도선의 길이가 증가한 것과 같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현을 했을 때 R1, R2의 2배의 저항의 길이를 R3라고 했을 때 이 R3는 2ohm, 2개의 합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기구들을 직렬로 연결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고장이 나면 나머지 회로에 있는 기기도 움직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가 끊어졌기 때문에 끊어지면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렬 연결입니다. 앞에서 직렬 연결은 선 하나로 저항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죠. 병렬은 중간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병렬 연결에서는 각 도선에 걸리는 전압은 항상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전체 회로의 저항을 봤을 때는 저항이 작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앞에서 도선의 단면적과 길이를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는 뭐가 증가했다? 단면적이 증가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단면적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저항의 값이 작아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의 값이 작아지면 전류의 세기는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커진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병렬 연결은 저항의 지름 굵기, 즉 단면적이 증가한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기구를 병렬로 연결을 하면 다른 기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따로 각각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나머지 하나는 따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는 그대로 흐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쓰임입니다. 첫 번째, 저항의 직렬 연결에는 퓨즈라는 것이 있고요. 이 퓨즈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전기가 과도하게 흐를 때 전기기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퓨즈라는 것은 가느다란 금속 와이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와이어는 녹는 점이 낮다라는 것은 낮은 온도에서도 녹아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속 와이어가 수용할 수 있는 일정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바로 녹아서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이 탁 끊어지면 전류가 어떻게 될까? 흐르다가 그대로 차단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저항의 병렬 연결입니다. 가족용 전기기구들은 다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품들을 보면 다 220V에 수용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동일한 전압이 걸리게 된다. 그래서 전기기구를 각각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작은 병렬 기구가 무엇이 있냐면 바로 멀티탭입니다. 멀티탭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스위치를 개별적으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퓨즈입니다. 이 퓨즈라는 것을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퓨즈는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일정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녹아서 끊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보시면 가운데 점점 녹아서 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지면서 전류가 차단이 되고, 그 차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전자기기 안에 있는 퓨즈만 교체를 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